네, 안녕하세요. 마저스키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 주, 지난주를 한번 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장중의 종목을 보니까 오전에야 이 활발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장중에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을 주목시킬 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시장을 주목시키지 못하는 종목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힘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차트를 좀 유지해주고 가격을 지켜주고 그래야 세력들도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 수월해지거든요. 가격이 유지가 돼야. 근데 가격이 유지가 안 되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더군다나 또 큰 시장이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SDN 같은 경우 이런 종목도 이제 신고가 뚫으면서 신고가 발생한 다음에 당일날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시장에 영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재료에 의한 정치 테마주죠. 그쵸? 또 대선이라고. 정치 테마주가 이 뉴스나 그 대상에 대한 변동성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빠진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이 소프트센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또 톱박스 코리아라든지 보여드릴게요. 톱박스 코리아 그리고 소프트센, 뉴프라이드, 삼성 출판사 그리고 KT 서브마린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역시도 계속 빠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드문 경우. 제가 이런 경우를 언제 또 경험을 했었냐면 우리 이렇게 반일 운동 할 때 있잖아요. 불매 운동 했을 때 그때 7월쯤이었죠. 이때 똑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이때 그런 종목들의 차트가 들어오지 않고 빠지기만 하는 경우가 이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또 명확하게 빠지기도 했고요. 그 전에 이런 그림 나오기 전에 폭락 그림 나오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가 앞에 있어서 장중에 들어와야 될 돈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면요. 이 시장이 움직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은 누구의 돈이냐? 우리의 돈이 아니라 이제 우리보다 더 큰 개인이 아닌 외인이나 기관 더 큰 돈들이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개인들은 합심해서 사지는 않거든요. 한 종목만 사지. 근데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볼 때 있어서는 지금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차트를 좀 볼게요. 일단은 이 두 날이 중요했습니다. 이튿날, 이날도 코스피는 빠졌지만 코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이날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가격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가격을. 근데 이 이후로 이제 잘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두 날은 좋았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큰 폭 하락.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 하락이죠. 전일 대비 그러니까 고가 대비 저가까지 봤을 때 가장 큰 봉의 하방으로 꽂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도 이제 제가 2% 빠지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피를 어차피 코스닥이 추종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더 이제 격하게 나오는 것뿐이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이러한 형태의 하락을 나타냈다라는 건 웬만큼의 돈이 빠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량한 주식들이 말이죠.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해서 차트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지지 라인들이 또 많긴 해요. 지지 라인들이 아직은 좀 버텨주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받으면서 엠파형으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면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네, 또 역전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당장의 최근의 움직임 자체는 정말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상태겠죠. 그럼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요, 우리 지금 2150포인트 부근에서 확실한 움직임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코스피 차트가 215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히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2000포인트까지도 쭉 이렇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코스닥 역시도 이 부분은 따라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코스닥이 뭐 좋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코스닥 역시도 이 라인을 이제 회복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라인을 이제 뚫으면서 잽싸게 올라와 줘야 여기 나가려고 잠깐 고민했던 돈들이 안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돈 빼고 싶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심리 외인도 똑같고 기관도 똑같습니다. 불안한데 이거 돈 들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하는 사이에 이게 올라와줘요. 매수가 들어와서. 그럼 안 나가요. 얘네가. 고민하는 애들이 안 나가요. 근데 고민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깨져요. 그때 다 나가요. 그때 다 나가서 이제 더 큰 폭으로 하락 가능성이 크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 나가서. 그런 심리가 아직 작용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가.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시장에 먼저 돈이 안 돌고 있는 상황을 제가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런 일봉 차트, 증시의 일봉 차트는 역시도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악재 요인들도 많죠. 이제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뭐 1차 뭐 합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도고 가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여러분도 많이 우리 당했지만 뭐 트럼프 말 한마디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권에 우리 증시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예측이나 그런 생각들은 적중시키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게 그냥 추론일 뿐이고 우리의 돈을 베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돈을 베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일정 구간을 다시 돌파하면서 수급이 확실하게 붙는 형태를 확인해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뭐 이제 트럼프도 재선을 노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역 전쟁, 일본 아니죠.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은 이게 앞으로 계속 쉽게 해소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한 번 더 마칠게요. 자, 코스피를 보면은 장기 이평선 300일선 분군에서 여기까지 드디어 올라와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와 준 걸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좀 빠르게 올라와 줬어요. 빠르게. 8월 달부터 지금 한 8, 9, 10, 11, 4개월 정도 지났겠네요. 네, 4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빠르게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은 또 한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300에서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300일선까지 뚫어줬다라는 건 이제 장기 이평선 가운데 긴 시간 동안에 매도의 드디어 끝이 보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매도의 힘이 우리가 작년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부터 작년 6월 이후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주식한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300일선과의 어떤 그 교차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이제 매도의 어떤 힘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급만. 그럼 제가 얘기하던 건 이제 기술적인 반등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그냥 뭐 정고점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욕심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홍콩 간의 갈등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 틈을 타서 어떤 큰 어떤 데미지가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어디까지나 지금의 증시 움직임은 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개선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해소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증시가 저는 비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요. 너무 극단적인가 말하는 게? 뭐 한 사람의 견해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뭐 절대적이라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 뭐 와조스키는 뭐 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네, 어차피 그 두 나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기서 주도권 뺏기면 미국도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예요? 증시가 미국 역시도 증시가 굉장히 거품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한번 이제 미국 주식 회사들의 매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증시가 얼마나 거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V자 차트는요. 이거는 뭐랄까 잘 안 나오는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좀 설명드리자면 V자죠.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이렇게 한번 꺾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야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 해서 막 빠져요 돈들이. 근데 그게 취소되고 다시 긍정적으로 돼요.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어요. 사이 안 좋아지네 무섭다 하면서 빠져요. 근데 김정은이 갑자기 뭐 남한을 방문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저기 말 타고 온다. 그러면은 이 김정은이랑 친해졌구나 하면서 뭐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 빠졌던 돈이 회복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차트가 나와요. 이탈했던 돈들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빠졌다가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정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정상이 아니에요. 네, 정상화 되려면 한번 거품을 이렇게 눌려야 됩니다. 거품들이. 중국도 경제가 많이 과열된 상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올려드렸잖아요. 저기 중국 그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정부에서 조치하는 거. 그만큼 은행의 이제 재무 건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한번 압박할 때마다 부도나는 곳들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한번 푸시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역시도 큰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 영향권 안에 있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을 한번 밀어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변하지 않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일본한테도 그랬으니까요. 네, 우리 다 알겠지만 일본 역시도 경제가 화랑이었을 때 80년도 때 그때 일본을 박살낸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일본 역시도 부채가 상당했고 부동산 거품도 상당했고 사치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 인터뷰도 제가 살짝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호황이어갖고 너도 나도 막 돈이 그냥 막 종이처럼 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의 견해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